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에 앞서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를 사용했고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로 하는데, 여기 요양보호사 표준교재가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이 요양보호 개론, 그리고 제2장이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제3장이 요양보호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양보호 개론에서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와 요양보호 관련 제로 및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인권과 직업윤리 그리고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개론에 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년기의 특성에는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체적 특성으로는 가장 먼저 노인들이 세포가 노화된다는 거죠. 세포가 노화된다는 것은 피하 지방이 감소되고 주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 능력이 저하돼서 조그만 감기라든지 이런 약한 감기 같은 것들에 감염이 됐을 때도 이 대상자들은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질병과 발생해서 급격하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의 적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면역 능력이 저하됐다고 했죠. 그래서 회복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쉽게 오고, 그리고 사소한 원인으로 중증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증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게 회복 능력이 없어져서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이런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 특성으로 우울증 경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 저하라든지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향성이 증가해서 노년기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데,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던 심적 에너지가 노년기의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심성이 증가해서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지각 능력과 자신감이 감토됩니다. 그리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지성이 증가돼서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저항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보이는데, 자신이 지나온 일생을 떠올리기도 하고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가.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대해 담대해지고,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보이는데, 오래됐던 자신의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고, 이런 애착은 과거를 희생하게 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자 하고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해서 간혹 회고록을 해서 출판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혈액이나 혈액에 회고록 같은 걸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재산이나 창조적 업적과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존성이 증가해서 이것은 신체적 기능이 약화로, 그리고 경제적 능력 상실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특성으로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역할 상실을 나타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세대가나 유대감이 상실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 현상을 보이는
이런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노인들에게 가족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또 노인 부양이라는 경제적 빈곤을 해서 노인 부양이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는 부부관계가 이제는 동반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남편 위주로 전환됐다고 하면은 이제 노인 부부 관계에서는 동반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리고 노년기에서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1단계에서는 상실감의 시기, 슬퍼하는 시기겠죠. 그 다음 2단계에는 정체감을 갖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 사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체감을 갖는 거죠.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 3단계는 그리고 혼자의 삶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를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고부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하는 것인데 이런 모양으로 가족관계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손자녀와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형제 자매 관계는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4가지 고통, 사고입니다. 사고, 빈곤과 질환, 그리고 고독, 무의 같은 역할 상실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적 부양으로는 본인과 가족이 보살펴야 되고 공적 부양으로는 노인의 복지 서비스와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조절에서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상호작용과 사이가 통합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의 개인적 대처가 필요한데 노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이라든지 개인 보험을 이용하고 해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재교육 프로그램에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양보호 관련 제로 및 서비스 제도인데 가장 큰 문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공공부조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하고 사회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5대 보험.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그 다음 5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가 다룰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노인복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원칙은 독립의 원칙, 그리고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의 원칙인 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인들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리고 참여의 원칙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형성에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원칙이 그리고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여의 원칙이고 보호의 원칙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인은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아실현의 원칙이라는 것은 노인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사회의 교육자라든지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을 여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아실현 원칙. 그래서 존엄의 원칙은 존엄과 안전 속에 살 수 있어야 되고,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엔에서는 노인의 복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복지 사업의 유형을 보면은, 노인의 복지 사업의 유형을 보면 노인의 돌봄 및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노인의 돌봄 및 지원 서비스는 처음에 독거노인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보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노인의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잊기 및 장래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라는 것은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자살을 예방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부를 확인하고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자원봉사, 민간 후원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이것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후 사회 경제적 생활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 서비스라든지 주간 보호 서비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것은 노인의 권익 보호라든지 노인 학대 예방,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는데, 학대 피해 노인에게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고 쉼터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 의료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이 있는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사업이나 건강 보장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치매 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것은 치매의 조기 상담이나 검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대1 사례 관리하고, 치매 단기 쉼터가 있고요. 치매 카페 운영하고 치매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 노인 등에게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수술받지 못하는 무릎 관절증 노인들에게 고통을 경감해서 사무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도 하는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원 봉사 활성화해가지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라든지 노인의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런 것 같은 거, 여러분들 아는 거,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후 공간 및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듯 노인 복지 사업 유형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들이 있고, 노인 복지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노인 복지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주거라는 것에 꼭 알아두시기를 약간 구별을 해주시면 좋아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그 다음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렇게 주거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은 10인 이상 거주할 수 있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에서 9인 이하, 그리고 노인 복지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고 또는 임대해서 주거의 편의라든지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에서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의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의료적 처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요양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10인 이상이고, 여기서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자 10인 이상이고요.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에서 9인 이내. 그래서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과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가복지에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쥐야간 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로 복지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방문요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수급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재가급여이고, 방문 목욕은 재가 노인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쥐야간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9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연간 4회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서비스로 복지 용구가 있는데,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 용구 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방문간호는 장기 요양 서비스이지 노인 복지 서비스가 아님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노인 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에 하고 나서 방문 간호가 됐을 때 답은 방문 간호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설급여의 장단점, 시설급여의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의료라든지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설급여의 단점은 그렇죠. 가족하고 형제하고 이웃과 떨어져 지내고 소외되기 쉽다는 거. 그리고 대상자의 개인 중심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가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의 장점은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가정에서 지내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죠. 내가 살고자 하는 곳에서 내가 생활하고 이곳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의료라든지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돼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서비스의 평가가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욕구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고, 서비스 제공 시 이동 시간이 걸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에는 특별 환급 급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족 요양비와 특례 요양비가 있습니다. 가족 요양비라는 것은 도서나 벽지 등의 장기 요양 기간이 부족한 지역이라든지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 요양비고, 그 다음 특례 요양비라는 것은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기간이 아닌 기간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이라든지 신청과 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방문조사는 누가 합니까?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조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조사할 때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라 해서 52항목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판정 항목에 신체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은 1차에서 방문 조사 결과로 인해서 그 52 항목을 한 걸 조사 결과를 그리고 의사 소견서로 해서 판정을 하고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 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1등급인지 5등급인지 판정하겠죠.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인지 등급외로 해서 판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은 보통 신청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고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 기간 갱신은 보통 1등급은 4년이고 2, 4등급은 2등급에서 4등급까지 3년이고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2년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라든지 장기 요양 등급이라든지 유효기간, 서비스 안내사항이라든지 급여의 종류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인정서에서 이의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 요양 신청서를 보통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이 끝나기 5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장기 요양 보호 급여 대상자,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대상자는 어떤 거냐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가 저하되어 있고 그 다음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그 다음 뇌혈관 질환인 건 뇌졸중을 설명하고 있겠죠.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설명하는데 뇌경색은 뇌 안에 혈관이 막혀 있는 거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진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국민이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는 보통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인정됩니다. 등급받을 수 있고요.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70세 남자. 거동이 불편하다니까 나이가 되죠. 그래서 등급받을 수 있고 뇌경색증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50세 여자. 뇌경색은 혈관성 질환이죠. 뇌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파킨슨 병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55세 여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4세 여자. 신체 활동이 어려운 64세는 뭐예요? 만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네요. 뇌출혈로 병원에 치료 중인 70세 남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네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80세 남자. 관절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는 90세 독거노인도 포함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받게 되면은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센터라든지 그런데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 접수라든지 방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은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공을 하게 되고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래서 피드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종료되기도 하고 계속 진행이 되기도 하는 이게 서비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과 돌봄 상태를 보면은 1등급은 보통 전적으로
요양이 필요하고요. 95점 이상. 2등급은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그게 95점 미만에서 75점 이상으로 상당 부분. 3등급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거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등급은 일정 부분. 그래서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으로. 5등급은 경증치매 등급에 A가 포함되고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 인지지연 등원은 경증치매로 등급외로 B와 C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 요양 요원이라는 것은 방문 요원과 방문 목욕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이 모두 가능한 것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나 기타 급여, 복지용구는 본인 부담금이 15%이고 시설급여나 촉탁 진찰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개론에 대해서 대상자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자 인권과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남는 시간에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